평생 타월로만 승부하면서 1969년부터 56년째 높은 품질의 수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건 제작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경, 재직, 염색, 커트, 봉제를 거쳐 포장까지 수십여 가지의 손길이 필요하죠. 예전부터 수건은 답례품 형식으로 행사장에 가면 하나씩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고 구매하기에 품질 경쟁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건입니다. 하루에만 4만 장의 수건을 생산하는 작업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영신타올입니다. 첫 공정은 정경 작업입니다. 정경이란 이렇게 낱개로 납품된 실타래를 하나로 합쳐서 더 큰 실타래로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실이 감겨있는 저 종이 재질을 콘이라고 부르는데 수건의 형태를 만드는 재직 기계에 넣기 위해선 대형 콘으로 실을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정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지금은 소형 콘에서 중형 콘으로 합치는 중입니다. 완성된 중형 콘입니다. 소형 콘에서 중형 콘으로 실을 합치는 작업이 완료되면 중형 콘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540개의 중형 콘을 크릴대에 설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중형 콘에서 모은 실을 기계에 걸어줍니다. 중형 콘 하나에 감긴 실의 길이는 6만 1000m라고 하며 중형 콘 540개가 모이면 수건을 약 5000장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540가닥의 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실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집니다. 기계에 실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에러로 인해 기계가 작동을 멈춥니다. 계속해서 실이 중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소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작업자는 침착하게 끊긴 실을 찾아 다시 묶어주거나 실이 다 떨어진 중형 콘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작업이 이어집니다.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작업 과정에서 수십 번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유겠죠. 1차로 수백 개의 중형 콘에서 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완료되면 진짜 대형 콘이 세팅됩니다.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1차로 모아준 뒤 지금 세팅한 대형 콘까지 수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 세팅에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업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실을 납품하는 업체에선 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전국의 모든 수건 공장에선 이 작업을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대형 콘은 재직기에 설치해야 하기에 재직기 규격에 맞춰 실을 감아줘야 합니다. (1차로) 감아놓은 실을 뭉쳐서 앞쪽으로 세팅해줍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뭉쳐진 실을 대형 콘이 설치된 기계로 옮겨줍니다. 대형 콘에 뚫린 홈에 실뭉치를 넣어서 고정시켜줍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면 회전하면서 실이 감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은 수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여기서 완벽한 실타래가 준비되어야 완벽한 수건을 만들 수 있기에 작업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소형 콘에서 대형 콘까지 준비 과정에만 4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드디어 정경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콘을 기계에서 빼내줍니다.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레일 위에 올려서 이동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최대 4만 장의 수건을 생산하는데요. 무게로 따지면 하루에 6톤 정도의 실이 사용됩니다. 수건을 만드는 제직 작업의 속도보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준비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콘을 미리 만들어 보관했다가 생산 일정에 맞춰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빔 스토커는 대형 콘을 보관하는 기계로 일종의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완성된 대형 콘을 기계에 걸어준 뒤 그 위치를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꺼낼 때 꺼내고자 하는 콘의 위치를 다시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보관 중인 콘을 꺼낼 수 있는데요. 주차 타워에서 차를 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를 여쭤보니 수건을 만드는 실은 20수, 30수, 40수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업 당일 어떤 실을 사용해 수건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실이 감긴 콘을 꺼낼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형 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제작할 수건에 필요한 실이 감긴 콘을 꺼내서 수건 공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제직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엄청난 소음과 먼지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수십 대의 제직기가 작동 중입니다. 대형 콘을 제직기에 설치해줍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배틀, 하나하나 손으로 짜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대화된 배틀인 제직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은색의 수천 개의 바늘은 실이 꼬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실을 잘 펴서 기계에 걸어줘야겠죠. 이 작업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제직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건의 감촉을 담당하는 볼록 5를 만드는 중입니다.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실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실 위로 둥근 모양의 5를 만드는 것이죠. 양 끝부분의 짜투리는 절단해서 한 곳에 모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건 올의 개수는 짧은 곳은 촘촘하게 590개, 긴 곳은 넉넉하게 600개 정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롤 하나를 만드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밑단을 칼로 절단합니다. 롤 하나당 일정한 양의 수건을 감아줘야 하는데 그 양은 무게로 가늠합니다. 대략 240kg으로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봉제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무게를 체크합니다. 완벽합니다. 봉제 작업장에서는 최종 상품화가 진행됩니다. 여러 장이 옆으로 붙어 있는 수건을 한 줄로 분리한 뒤 최종적인 수건의 형태가 갖춰집니다. 봉제 파트는 거의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4만 장 정도 생산하려면 기계의 힘은 필수겠죠. 수건의 양 끝부분은 2번 접어서 마감해줍니다. 대표님께 올바른 수건 관리법에 대해 여쭤봤는데 가끔 수건을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삶는 분들이 계신데 수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섬유유연제는 수건의 흡수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식초를 살짝 넣어 살균과 냄새 제거 효과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건의 권장 교체 주기는 1년이지만 이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식초 넣고 따로 세척하는 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죠. 요즘 세탁기에는 수건 세탁 코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건만 따로 모아 그 기능을 활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배송 전 포장 작업을 거치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